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금 전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이 야권 전체에 필요하다. 지금 현 시국에서 안철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안철수가 이번에 결단한 것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출마 선언을, 출마 결심을 하는 시점이 좋았다. 코로나, 공수처, 윤석열 징계가 뒤엉켜 있는 이 정국에서 안철수가 야권에 어느 정도,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활기도 주면서 야권의 기대감을 높여준다라는 점에서 시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야권 전체의 후보가 되겠다. 국민의힘에 필요하면 입당을 하든, 또 국민의힘에서 뽑히는 후보와 또 2차 경선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공정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장 결심을 한 마당에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할 단계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저는 지금 불고 있는 우리 야권 전체,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윤석열 현상을 내년 보궐선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대목에서 지금 윤석열 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의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공관위원장이 출범을 앞두고 이 시점에 안철수가 결심을 한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대목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는 포기한다. 대통령 후보는 포기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이유는 이제 100일쯤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는 어려워진다. 지금 정권 교체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던지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정이 출발하게 된 게 사실은 안철수 때문이죠. 안철수가 후보를 양보하면서 박원순 시정이 가능해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히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오래전부터 물밑에서는 많은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을 하고 2단계 야권 총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게 좋으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죠. 내년 보궐선거, 100일 뒤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산시장과는 달리요, 이 보궐선거는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절반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면.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으면 조직선거,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국회의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야권에는요, 또 구청장 25곳 군 가운데 국민의힘 모두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구청장은 한 명뿐입니다. 사실상 조직이 완전히 와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에서 떨어져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사실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지금 조직을 추스러서 이제 민주당은 엄청난 조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 선거가 될 우려가 높은 이 보궐선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
도저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런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 바람을 부는데 안철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안철수가 뭐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되지 않든을 떠났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안철수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는 또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이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반문재인 연대, 그 다음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에 자기의 모든 걸 걸겠다. 안철수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망을 준 부분도 있고 또 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각을 세우는 장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 봅니다. 야권 전체의 후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높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철수는 여전히 중도층에서는 이 가능성, 어느 정도 정치적 확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뽑고 야권 단일 후보를 뽑을 것이냐 2단계로 아니면 1단계로 한 번에 끝낼 것이냐라고 놓고 볼 때 흥행성을 봐야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야권의 바람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이 출마 의견에 대해서 야권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약간 폄하를 했는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진석 공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물론 지금 뭐 야권에서는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박근혜가 이끄는 그 새누리당 또 문재인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문재인이라고 하는 당의 대주주가 뒤를 받쳐줬습니다. 지금은 김종인을 뒤를 받쳐주는 세력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요. 당의 중진들 정도, 몇 명 정도가 정말 김종인 비대위가 안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더 다가가면 갈수록 이제는 공관위 체제, 선대위 체제로 빠르게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그렇게 보시고 안철수가 이번에 이 결단은 아주 시점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훌륭했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실패, 그 다음 공수처법 통과와 윤석열 찍어내기로 독재의 길로 접어든 이 두 가지 문제를 막기 위해서 대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안철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가 서울시장 선거라면 자기의 모든 걸 불사르겠다. 지금까지 안철수가 보여줬던 좀 우유부단한 것과 달리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경선을 한 번에 끝낼 거냐, 원샷 경선을 할 거냐, 아니면 2단계로 나눌 거냐에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중도층의 안철수가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고 확장성이 있죠. 안철수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정치 노선을 철저하게 반성도 필요하고요. 또 앞으로 정말 자유우파, 지금 야권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해 왔던 뭐 우리 보수라고 이름해도 좋고 자유우파라고 해도 좋고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는 뭐 지난 세월을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보여줄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제 안철수는 이런 브랜드다. 이제 보수, 자유우파도 나를 한번 지지해달라.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도 그 각오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도 안철수 자신은 대선 쪽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내린 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안철수의 야권 전체 후보 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야권이 일단 서울 시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고의 상품성이 있죠. 이제 오세훈, 나경원 쭉 참여를 하게 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경선이 흥행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우상호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박영선, 추미애 정도가 아마 움직일 겁니다. 추미애도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박영선은 가능하면 늦게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박영선은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치권의 대부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권의 우상호, 박영선, 추미애 이런 정도가 벌릴 거기에 그 조직 선거에 맞서서 이 야권에서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또 조은희까지 이 벌린다면은 괜찮은 승부다. 이거 해볼 만한 승부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이제 발족이 돼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야권 정진석 그 의원은 최다선이고 최경험도 많고 또 충청 출신이고 오래 전부터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윤석열 대망론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고요. 또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궐선거와 대선 이 전국에서 윤석열 현상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활용하지 않고서는 야권에 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안철수도 윤석열과 언제든지 손을 잡겠다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이 배짱이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내용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서 윤석열 현상을 활용해서 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중도 또 진보 일부까지를 아우르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생긴다. 그 부분에서 안철수의 오늘 기자회견은 상당히 우리 대선 전국, 보선 전국에서 가장 큰 변화의 틀을 한번 바꾸는 정치의 흐름을 좀 바꾸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